리플이 그려내는 새로운 금융지도 지금 눈앞에서 완성되고 있습니다. 왜 바로 이 순간이 핵심인지 함께 확인하시죠. 영상 시작합니다. 전쟁, 질병, 지진, 온난화, 역사상 유례없던 혼돈, 지금 모든 가치의 기준이 바뀝니다. 크립토,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립토피아입니다. 금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최근 며칠 사이에 있었던 XRP 레저 생태계의 중요한 확장 이슈들을 살펴보려고 해요. NFT부터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글로벌 파트너십, 국가 간 협업, 개발자 생태계 확대, 주요 프로젝트 런칭 소식까지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기술, 사업적 확장 소식들을 리플의 현재 법적 소송 상황과도 연결지어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가 전개될지 이야기해볼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본격 브리핑 시작 전에 저희 크립토피아는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텔레그램 분석방, 그리고 다양한 투자자들의 투자 관점 및 전문가의 이슈 분석과 트레이딩 관점까지도 공유받을 수 있는 네이버 커뮤니티 카페를 오픈했으니까요.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문의하셔서 필히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돌아와서 먼저 첫 번째 이슈는 NFT 분야에서의 XRP 레저 혁신입니다. 최근 XRP 레저의 다이내믹 NFT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NFT 생태계에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다이내믹 NFT란 쉽게 말해 기존의 NFT에 실시간 변화하는 속성을 부여한 건데요. 일반적인 NFT가 한번 발행되면 내용이 고정되는 것과 달리 다이내믹 NFT는 외부 이벤트나 사용자 상호작용 온체인 데이터에 따라 메타데이터가 실시간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게임 아이템 NFT가 플레이어의 진행 상황에 따라 진화한다거나 공연 티켓 NFT가 실시간으로 자석 정보나 소유자 이름을 변경한다면 더 유용하겠죠. 이러한 NFT 개념이 XRP 레저에 도입된 거예요. 이 다이내믹 NFT 업그레이드는 특히 커뮤니티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번에 에이펙스 2025라는 XRP 레저 개발자 서밋 행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XRP 레저 기여자가 해당 수정안이 합의에 도달해 네트워크에 적용되었다고 X를 통해 발표됐어요. 흥미로운 점은 이 기능이 리플 회사가 아닌 독립 개발자 커뮤니티가 제안하고 구현했다는 것입니다. 중앙 집중식 팀이 아닌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힘으로 중요한 기능이 추가된 건 XRP 레저 역사에서도 상당히 고무적인 일인데요. 그만큼 XRP 생태계의 탈중앙 개발 역량이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따라서 이제 XRP 레저는 저렴한 수수료와 높은 효율성을 강점으로 차세대 NFT 프로젝트를 끌어들이기에 충분한 플랫폼이 되었다고 할 수 있고, 커뮤니티 주도로 이런 핵심 기능까지 개선해낸 것을 보면 앞으로 더 많은 개발자와 창작자들이 XRP 레저에 모여들 것 같고요. 결국 NFT 시장에서도 XRP 생태계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전망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이슈는 CBDC와 글로벌 파트너십 부문에서의 XRP 생태계 확장 소식입니다. 리플사는 오래전부터 각국 정부 및 금융기관과 협력해 국가 간 송금 인프라와 CBDC 플랫폼을 제공해 왔었죠. 최근 며칠 사이에도 이런 국가 단위 협업 소식들이 전해졌는데요. 그동안 알려진 주요 사례들을 잠깐 정리해 보자면, 먼저 팔라우, 콜롬비아, 몬테네그로에서 2025년 들어 이 국가들이 리플의 파트너로 선정해 자국의 CBDC 파일럿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팔라우는 미국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XRP 레저에서 실험 발행했고, 콜롬비아와 몬테네그로도 자국 디지털 화폐 실험에 XRP 레저를 활용했어요. 또한 홍콩, 부탄 등 기타 국가들에서 리플의 CBDC 플랫폼은 앞서 홍콩과 부탄 디지털 화폐 시범 사업에도 쓰였고요. 현재 전 세계 20여 개 국가와 유사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리플 측 발표에 따르면 이미 5개국가 CBDC 파일럿을 수행한 경험을 토대로 더 많은 정보와 협의 중이라고 하니 규모가 꽤 크죠. 마지막으로 디지털 유로 관련 루머로서, 얼마 전에는 유럽 중앙은행이 진행할 디지털 유로 시험에 XRP 레저를 주요 플랫폼으로 활용한다는 소식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떠돌기도 했습니다. 한 문서에는 XRP 레저가 프라이머리 플랫폼으로 적시되었다며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따라서 이 사례들이 시사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리플의 블록체인 기술이 글로벌 금융 인프라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팔라우 같은 섬나라부터 유럽연합의 디지털 화폐 이야기까지 나오는 걸 보면 XRP 생태계가 전 세계 곳곳에서 주목받고 있다는 뜻이죠. 특히 각국 중앙은행들은 리플의 빠르고 비용 효율적인 결제 네트워크에 관심이 많습니다. 실제로 조지아 중앙은행이 디지털 라리 화폐 프로젝트 파트너로 리플을 채택할 때도 리플의 풍부한 파일럿 경험과 기술 역량을 높이 평가했거든요. 이런 국가 간 협업의 확장은 XRP의 쓰임새를 송금용 토큰 이상으로 격상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과거에는 리플이 해외 송금 특화 핀테크 정도로 인식됐다면, 이제는 각국의 CBDC 인프라를 연결하는 표준 플랫폼으로 발전하는 모습이죠. 글로벌 파트너십도
리플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 부문에서도 리플과 협력해 국경을 초월한 결제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XRP 생태계는 단위 기업 혹은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 금융 시스템과 접목되는 방향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XRP 투자자들에게도 중장기적으로 매우 고무적인 신호로 보여요. 그래서 역시 이렇게 실제 협업으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기에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파일럿들이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XRP 수요와 활용도는 앞으로 글로벌하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겠죠. 다음 세 번째 이슈는 XRP 레저 개발자 생태계의 확대와 새롭게 등장한 주요 프로젝트들입니다. 기술 플랫폼이 성장하려면 무엇보다 개발자와 프로젝트 생태계가 풍부해야겠죠. 다행히 XRP 레저는 최근 며칠간 개발자들을 설레게 할 만한 여러 호재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하나씩 체크해보자면 그중 첫 번째는 먼저 USDC 네이티브 지원입니다. 세계 2위 스테이블 코인 USDC가 지난주 XRP 레저 메인넷에 정식 상장됐거든요. 덕분에 별도 브릿지 없이 바로 발행, 전송, 결제가 가능해져서 디파이 앱이나 결제 솔루션을 만들 때 달러 유동성 확보가 훨씬 수월해졌어요. USDC를 네이티브로 품은 22번째 체인이 된 만큼 네트워크 안에서 달러 기반 거래량이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죠. 다음 두 번째는 RLUSD와 알케미페이의 글로벌 올램프가 열린 소식입니다. 리플이 직접 찍어내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 RLUSD도 공격적으로 확장 중이에요. 6월 17일 알케미페이와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173개국 사용자들이 현지 수단으로 RLUSD를 바로 살 수 있게 됐거든요. 규제 준수 스테이블 코인을 지갑이나 거래소가 곧바로 온보딩할 수 있으니 RLUSD 발행량과 사용처가 빠르게 늘어날 여지가 커졌어요. 다음 세 번째는 실물 자산 토큰화 프로젝트입니다. 전통 금융 자산을 XRP 레저에 올리는 움직임이 가시화된 건데 온도파이낸스가 미국 단기 국채펀드 OUSG 토큰을 6월 11일 XRP 레저에 런칭해 기간 자금 유입을 노리고 있어요. 여기에 구겐하임 자회사 DCP 플랫폼까지 XRP 레저로 확장하면서 이미 이더리움에서 2억 8천만 달러어치 발행한 상업 어음을 XRP 레저 결제 시장으로 끌어오려는 그림이 나왔어요. 리플이 1,000만 달러를 직접 투자해 결제 실사용을 붙이려는 만큼 실물 자산 기반 유동성이 본격적으로 빨려올 가능성이 크겠죠. 마지막 네 번째는 EVM 사이드체인 출시 임박 소식입니다. 2025년 2분기 안에 XRP 레저용 EVM 사이드체인이 정식 오픈될 예정인데 리플 CTO 데이비드 쇼츠가 싱가포르 에이펙스 행사에서 직접 못 박았어요. 이더리움과 호환되는 체인을 그대로 쓰면서 XRP 레저의 빠르고 저렴한 결제 성능까지 누릴 수 있다고 했죠. 업계에 따르면 이미 87개 신규 프로젝트가 대기표까지 뽑아놨다니까 출시 시점에 XRP 레저 DF 생태계가 단숨에 폭발할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에 이를 종합하면 USDC, RLUSD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 네이티브로 자리 잡고 국채, 상업 어음 같은 실물 자산까지 XRP 레저로 옮겨오면서 유동성과 활용도가 동시에 폭발하고 있어요. 거기에 EVM 사이드 체인까지 열리면 외부 개발자들이 별도 러닝커브 없이 XRP 레저에 진입할 수 있으니 디파이, NFT, RWA 서비스가 연쇄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즉, XRP 레저가 국경 간 결제 토큰에 머무르지 않고 풀스택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은 투자자 입장에서 꼭 챙겨봐야 할 포인트라고 생각하므로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리플의 법적 이슈, 즉 SEC 소송 상황을 살펴볼게요. 최근 며칠 사이 이 소송에서도 중요한 움직임이 있었어요. 6월 16일 리플과 SEC 양측이 XRP 관련 금지 명령을 해제하고 과징금도 재조정하자는 공동소환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한마디로 양측이 합의하기 위한 조건으로 기존 판결 일부를 수정해달라고 요청한 건데요.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판결에서 리플의 기간 투자자 대상 XRP 판매를 금지했던 영구 금지 명령을 풀고 당초 리플이 내기로 했던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도 리플의 7,500만 달러, SEC의 5천만 달러로 분배를 다시 합의봤다는 내용이에요. 사실상 벌금 낼 테니 판매 제한은 없던 걸로 하자라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리플 측 변호사인 빈 모건 등은 이러한 판결 수정이 합의의 핵심 조건이라고 강조했어요. 그만큼 양측 모두 빠른 마무리를 원하는 기류가 엿보이죠. 물론 법원이 이 공동 요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예외적인 상황이어야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는 법리적 문턱이 있어서 판사가 이를 단순한 편의성 합의로 보고 거부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해요. 실제로 작년에도 리플과 SEC가 한 차례 공동 제안을 냈다가 곧바로 기각된 전례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많이 무르익었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XRP 옹호자이자 변호사인 존 디트는 이번 수정안이 받아들여질 확률이 70% 정도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어요. 만약 법원이 이를 승인한다면 리플 입장에선 오랜 소송 리스크를 털어내고 XRP를 기간 대상으로도 자유롭게 활용할 길이 열립니다. 시장 입장에서도 규제 명확성이 확보되는 셈이어서 XRP 관련 비즈니스에 그동안 눈치만 보던 기관 투자자들도 안심하고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가령 미국에서는 아니지만 캐나다에서 세계 최초의 XRP 현물 ETF가 이번 주 출범한 것만
봐도 규제가 명확해질수록 전통 금융권 자금이 XRP로 유입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캐나다 자산운용사인 펄퍼스 인베스트먼트가 6월 18일 토론토 증권거래소에 XRPP라는 티커로 XRP 현물 ETF를 상장하여 개인 투자자들이 손쉽게 XRP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었어요. 이처럼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북미를 비롯한 여러 시장에서 XRP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물론 이건 가정이지만 법원이 이번 공동수정 요청을 기각한다면 리플로서는 당분간 규제 족쇄가 이어져 조금 힘이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미 법률적으로 XRP 자체는 미등록 증권이 아니라는 부분 승소를 이끌어낸 후인지라 최악의 국면은 지났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오히려 SEC도 정면 항소보다는 조건부 합의 쪽으로 방향을 튼 만큼 조만간 최종적인 화해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XRP 생태계에는 날개를 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겠죠. 이미 기술 및 사업 측면에서 이뤄지고 있는 다양한 확장 움직임이 법적 리스크 해소와 맞물려 더욱 가속화될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법원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투자자 입장에선 시나리오별로 향후 판도 변화를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리플 생태계의 최신 확장 이슈들을 정리해봤어요. 정리해보면 NFT 기능 업그레이드로 XRP 레저의 기술력이 한층 올라섰고 CBDC와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XRP의 입지가 세계 무대에서 확장되고 있으며 개발자 및 프로젝트 생태계의 활기로 XRP 레저가 다방면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들은 모두 리플의 규제 리스크 완화 움직임과 맞물려 있다는 점도 중요해요. 결국 기술적 진보와 규제 명확성이 함께할 때 비로소 XRP의 가치가 제대로 발휘되겠죠. 여기서 물론 더 얘기하고 싶은 부분도 많았지만 중요한 건 큰 그림에서 XRP 생태계가 꾸준히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전의 리플과 지금의 리플을 비교해보면 프로젝트 범위나 파트너십 규모가 확연히 커졌어요. 투자자분들께서는 오늘 언급된 각 이슈들의 의미와 맥락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술 트렌드, 시장 수용도, 규제 환경이 어우러져 XRP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끝으로 크립토 시장은 늘 변동성이 크고 새로운 뉴스도 쏟아지니까 지속적인 학습과 정보 체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브리핑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소식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상뿐만이 아니라 저희 크립토피아는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텔레그램 분석방, 그리고 다양한 투자자들이 본인의 투자 관점과 스토리를 공유하고 또 전문가의 이슈 분석 및 트레이딩 관점까지도 공유받을 수 있는 네이버 커뮤니티 카페를 오픈했으니까요.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필히 참여하셔서 실시간 정보 공유 받아보시며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